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어학원 원장 한민우입니다. 핵심 문법 용어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이 문법 용어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법 용어들,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낯선 문법 용어들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익숙한데 문제는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자, 이 핵심 문법 용어 사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용어들을 좀 추렸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제목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개념까지를 같이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자기들 본인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거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영어는 달라진다. 문법 용어만 제대로 잘 이해해도 영어가 반드시 바뀔 겁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 같이 핵심 문법 용어 사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문법입니다.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팔품사를 얘기하거나 시제를 말하거나 이런 등등일 텐데, 자, 우리는 문법에 대한 영영사전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그래머를 정리하고 있느냐. 자, 영영사전의 풀이를 옮겨온 겁니다. 자, 단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서로 짝짓는 과정인 거야. 단어를 결합하고, 그리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형태를 바꾸기도 해서 변형시키는 약속이 곧 문법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결합하고 변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다? 바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게 문법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 to 부정사가 있고 meeting ing가 있는데, 자, 보면 동사 meet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다르게 바꿔 쓴 거잖아. 무엇에 따라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등등을 정리하고 있는 약속이 곧 문법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문법의 진짜 목적인 하나의 문장이란 그들은 뭐라 말하냐면 대체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뭔가를 정의할 때는 자,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지 않고 대체로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서 이런 겁니다. 문장 중에서 보면 그렇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지. 어떤 문장의 경우에? 명령문의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채로 동사로 시작하기도 하는 거니까 항상이라고 하지 않고 대체로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곧 센텐스, 문장이라고 부른다. 주어 동사만 있다고 다 문장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어들만으로 뜻이 완전해야 됩니다. 자, 아래 예문을 보면 The man made his wife.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몇 형식? 3형식 문장이라고 하기 쉽지만 얘는 3형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 문장만을 가지고는 뜻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남자가 와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체도 와이프의 존재도 다 이상해집니다. 의미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다른 정보들이 추가돼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선생님들하고 같이 정리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어쨌건 틀린 문장인 것은 보이지. 문장이란 대체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면서 뭐도 완전해야 된다. 의미도 완전해야 문장이다. 그게 아니면 틀린 문장인 겁니다. 는 것까지 자, 문장에 대한 관점 전부 다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phrase인데 갑자기 어려운 걸로 훅 들어온 느낌이지만 순서상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만나서 점점점점점에서 문장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는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 의미 덩어리에는 크게 구 또는 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구를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볼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로 구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의미 덩어리입니다. 자,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또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또는 부사로 쓰이는 것이 구인데, 이 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있냐면 전치사로 시작하는 의미 덩어리, 이것을 전치사 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준동사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의미 덩어리, 준동사는 곧 볼 거예요. 쫄지 말고 낯설하지 말고. 자, 준동사로 시작하는 의미 덩어리,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자, 구는 형태상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In the park. 전치사 구겠지. 자, 그는 원했습니다. To become a doctor. to 부정사가 이끌고 있는 준동사 구. 이런 걸 자, 구라고 부른다. 자, 그럼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입니다. 앞에 오는 단어란 뜻이야. 무엇의 앞에? 그래,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랑 함께 쓰인다. 자, 그럼 이게 땡땡. 자, 기본 구조가 되겠지.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 명사랑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구,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구. 무슨 구? 그래,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데, 이 전치사 구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로 쓰이거나 또는 부사로 쓰이는 것이 얘네의 역할 전부 다입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가 나온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하나의 수식어가 시작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전치사구는 꾸며주는 말의 출발점이다. 전치사구만 잘 파악해도 문장의 뼈대가 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at, 전치사죠? 7 o'clock in the park. 공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전치사구. in the park까지가 하나의 전치사구. 약간 다르게 풀면 전치사로 시작했으면 어떤 품사로 끝나겠다? 명사로 끝나겠다. 전치사 구를 잘 파악하면 수식어가, 따라서 문장의 뼈대가 보인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자기 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알았죠? 다음. 자, 준동사가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 용어 중 제일 어려운 것에 속합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뀐 거냐면 동사를 바꾼 거예요.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 거야. 이거는 준동사를 가리키는 용어 자체에도 있죠. verb, 동사에서 온 것, 이런 뜻인 거야. 자, 바로 달려가지 말고 잠깐씩 궁금해 해줘야 돼요. 왜 동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걸로 바꿨을까? 귀찮고 번거로운데. 이유는 동사의 역할이 문장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다르게 말하면 동사의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준동사는 뭐가 있냐면 여기다 쓸게. to 부정사가 있고 또는 동명사가 있고, 자, 그리고 ing 또는 보통 pp라고 말하는 분사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통칭해서 준동사라 부르는데, 이 준동사 구는, 내 말 빠르지 않지? 준동사 구란 준동사로 시작하는, 즉 준동사가 이끌고 있는 의미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또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또는 부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동사 앞에서 우리가 문장을 끊어보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문장의 구조를 읽어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to 부정사 이끌고 있는 거 보이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m. 이렇게가 한 덩어리. 이렇게가 한 덩어리. The weather prevented us from going there가 한 덩어리. 동명사 구. 전치사 뒤에 있는 자, the man is my father surrounded by children.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자, 이런 등등으로 자, 준동사부터 의미 덩어리를 파악하면 역시 문장이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자, 준동사의 첫 번째. 자, 부정사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잠깐 참고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이것을 자, 부정사라 부르는데 자, 그래서 얘가 이끌고 있는 이 덩어리를 부정사 구라고 하는 거야. 부정사 구라고 하는 거야. 굳이 안 쓸게요. 자, 문장 안에서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내지는 부사로 쓰입니다. 자, to sell products is 여기까지겠지. 동사 앞에 있지.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 보이죠? The way to finish this 이것을 끝내는 방법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지? 그것은 그와 협동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인 요놈과 적에 있는 얘는 는 관계에 있어. 다시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얘는 주어랑 급이 똑같은 명사로 쓰인 거겠습니다. 그는 충분히 올드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충분히 enough를 to 부정사 이끌고 있는 이것 전체가 꾸며주고 있는 거지. 부사로 쓰였겠죠.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자, 됐지? 다음.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꼴을 가리키는데 문장 안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명사의 역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수단입니다. 자, 그럼 잘 봐봐. 동명사 구,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의미 덩어리가 우리 눈에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빼고 난 문장의 나머지는 완전하겠다, 불완전하겠다. 완전, 불완전? 그렇지. 동명사구를 뺀다는 건 명사를 뺀다는 거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불완전한 문장밖에 안 남겠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 구별할 수 있겠지? 예문을 보면 talking with him always makes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빼버리면 문장에 성립하지 않겠지. 주어가 없으니까. My hobby is collecting rare stamp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얘를 빼고 나면 my hobby is만 남습니다. 말이 안 되죠. 동명사 구는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빼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겁나 중요한 겁니다. 같이 됐어. 다음. 자, 준동사의 세 번째. 분사는 동사의 뒤에 ing나 ed를 붙인 건데 굳이 분사를 쓰는 이유는 동사의 역할이 빵꾸를 수식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즉 형용사의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본질은 형용사인 거다. 이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리킬 때 쓰는 거고 많이 듣던 말입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My brother is a boy swimming in the river가 boy를 꾸며주고 있죠. 이것은 도구입니다. Designed for the left-handed. 역시 to를 꾸며주고 있지.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 역할을 위해서 동사를 분사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까지 해서 분사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문장이 되기 이전에 구 또는 절이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것들이 만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센텐스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구는 봤고요. 자, 절을 볼 건데, 자, 절이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의미 덩어리를 일컬어서 clause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무슨 절과 무슨 절이냐면 여기다 쓸까요? 자, 절에는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자, 뒤에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볼게. 자,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을 묶었으면 자, 어쨌건 절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주절도 주어 동사가 있겠고 종속절도 주어 동사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것은 메인이고 어떤 것은 디펜던트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용상의 무게로 따지기 이전에 둘은 형태가 다른 거야. 주절은 주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종속절은 주어 동사가 여기 있잖아.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죠. 둘을 나란히 함께 쓸 수는 없지. 뭐가 필요해? 다리가 필요한 거야. 연결사라고 하는 다리의 도움이 필요한 절, 즉 연결사로 시작하고 있는 이 절이 곧 종속절인 거다. 형태를 따라서 주, 종은 나눌 수 있습니다. 빈칸에 채울게. 주절은 이렇고요. 종속절은요, 혼자 못 쓰고 연결사로 시작하는 절인데 이 종속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 있고 이걸 명사절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도 있고 자, 한가 더 부사처럼 쓰이는 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주절과 종속절을 나누는 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절에 핵심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자, 그냥 형식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 종을 나누는 게 아니고 글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절과 종속절을 정확히 구별하는 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만 잘 돼도 문장이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보입니다. 자, 볼게요. 자, 주절과 종속절을 각각 표시하시오. If it rains tomorrow. 주어 동사인데 맨 앞에 있지 않지요. 얘가 그렇지 종속절, 얘가 주절. 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주어 동사인데 얘가 있습니다. 종속절이고 I can't agree 주절이겠지. 포인트는 난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잖아. 우리는 딜레이 할 거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3번에 My son studied 무조건 주절일 거야. So that he could pass. 얘가 이끌고 있는 종속절. My son studied so hard that. 자, 지금은 의미 차이까지 섬세하게 안 볼게요. What is important? 얘도 뭔가 이끌고 있는 냄새가 풍기고요. 동사. 얘는 보어인데 자, 그러면 이것 전체가 주어로 쓰이면서 얘가 그 안에 있는 종속절인 거예요. 다음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 People don't know. 얘가 주어, 동사. The reason why he act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를 이끌고 있는 why로 시작하는 문장, 종속절. The reason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들은 각각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우리는 주절과 종속절을 나눌 수 있는 정확한 기준까지 보자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 파트 1을 끝내겠습니다.